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본격적으로 막이 오르면서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세 사람이 오늘 같은 장소에서 연이어 1시간 간격으로 출마 선언을 합니다. 정 전 대변인님, 이렇게 1시간 간격으로 잇따라 1시, 2시, 3시 이렇게 출마 선언을 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글쎄, 내일하고 내일 모레 이틀에 걸쳐서 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예. 출마 선언을 처음 시간을 박아서 공지한 것은 이제 한동훈 캠프 측입니다. 오후 2시에 하겠다고 했는데 다른 후보들도 아마 일요일에 해야겠다는 생각 분명히 갖고 있었을 텐데 공교롭게도 1시와 3시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데서도 좀 얘기는 했지만 이게 시간을 두고 신경전을 벌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각자가 준비한 메시지와 정치적 비전 또 우리 당을 어떻게 바꿔서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비전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한동훈 캠프 측에서도 그런 주로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 주제를 다루기 앞서 미리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 정광재 대변인께서 지난주에 국민의힘 대변인은 사퇴를 하셨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저희 당원 당규에 당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특정인 캠프에 가서 활동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 선택을 하게 된 셈이죠. 뉴스일 라이브 출연은 이제 이미 네. 그 전에 예정이 돼 있었는데 정 대변인께서 한동훈 캠프에 들어가시면서 사퇴를 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구장처님. 네. 한동훈 위원장이 오후 2시에 이 출마 기자회견을 예고를 하니까 나경원 의원이 1시, 원희룡 전 의원이 3시 아닙니까? 예. 저는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 되는 거 아니냐. 이른바 어대한 논란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그런데 결선 투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1차 경선에서 한동훈 후보가 자력으로 50%를 넘지 못한다면 결선 투표를 가야 되는데 그 결선 투표에 갈 유력한 두 후보인 나경원, 원희룡 두 사람이 1시와 3시로 한동훈 위원장을 지금 포위하고 있는 형국이다. 아하. 그러니까 이번 7월 23일 경선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1차에서 당대표에 오르지 못하면 결선 투표에서는 나원 연합군의 거센 도전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 이 출마 기자회견에 담긴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분석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희는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3년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건전한 당정 관계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돕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예. 특정 정파와 각을 세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건전한 당정 관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윤심이 반드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논리를 통해서 당심과 민심에 적극적인 어필을 할 생각입니다. 우리는 반윤의 기치를 갖고 나온 게 절대 아닙니다. 아니다. 네. 윤심 논쟁, 여기 말씀해 주셨으니까 윤심 논쟁 좀 이야기해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견제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 건 사실 아닙니까? 네. 그것도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 후보들이 다 이번에 당선되려고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이 가진 경쟁력이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어떤 측면에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건 당연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아니면 휘둘리지 않고 저희는 저희 플레이를 통해서 당신과 민심에 접근하려고 하는 거지 다른 후보들의 어떤 전략적인 접근 이것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는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 전 대변인께서 한동훈 캠프 대변인을 지금 맡고 계시기 때문에 질문이 조금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윤 대통령과의 식사 제안을 거절한 바가 있었죠. 그런데 당대표 출마를 하면서는 먼저 통화를 했다, 먼저 전화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관련된 목소리를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출마 결심을 굳힌 다음에 대통령께 당대표에 출마하겠다. 당대표에 출마해서 힘 있는 정당,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열심히 해보라. 격려의 말씀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영 차장님. 네. 물론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뿐 아니라 다른 후보들도 대통령과 통화를 하거나 뭐 회동한 사실이 알려졌지만 네.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당대표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뭔가 출마 신고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까지 나왔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으로서는 그 부득이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선출되는 당대표의 임기는 고작 2년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가 더 길게 남아 있는 상황에서 당대표를 선출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만드는 데 앞장섰던 친윤 당원들의 민심을 얻지 못하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오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반윤으로 찍히거나 비윤으로 찍힌 후보의 경우에는 전당대회에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당대표가 되려는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소통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당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강 부위원장께 민주당으로서 한번 보신다면 네.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만 두고 본다면 당연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대세인 건 맞죠. 근데 이제 이게 앞으로 최고위원들의 후보군들이 정해지면 이게 최고위원들과의 러닝메이트 관계에서 이게 매기 효과가 될 수 있고 나가서 나비 효과까지도 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지금 당원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거, 즉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됐을 때 대통령과의 관계가 불안하다, 갈등이 고조될 거라는 이것을 종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원구성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현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개입을 하고 또 의사 집단 휴진이라든가 이런 모습을 해결할 수 있는 모습으로 당원들의 어떤 시선을 사로잡아야지만 반환과 친한의 구도를 깨고 당대표로 안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해 봅니다. 장 변호사님 분석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어쨌든 그 승리 가도에 빨간불이 켜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니 수치적으로도요. 이른바 나경원 의원과 한동훈 전 위원장이 붙으면 뭐 5대5 비슷하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럼 과반을 넘을 가능성이 일단 높아지는데 원희룡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숨은 카드가 전격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3파전이라고 하면 표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 때 한 명이 일단 기계적인 수치로만 봤을 때도 과반 투표를 하기가 좀 어려워진다는 예. 점. 그리고 당원당규 그 전당대회 룰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게 지난 전당대회 룰인 3대 7. 그러니까 일반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3으로 30%로 가져가는 걸 텐데 20%로 좀 낮췄다는 거예요. 예. 그때 반응이 이른바 친윤계에서 이 정도면 우리가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조직 운영력과 이 조직을 가동하는 힘은 어떻게든 친윤계가 쥐고 있기 때문에 결선까지 간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의 당권 거머쥐는 것을 제동을 걸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다는 이런 보도들도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흐름 속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대세론을 굳혀가던 흐름에는 분명히 빨간불이 켜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빨간불이 켜졌다. 빨간불이 켜졌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 캠프에 참여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그 당심과 민심 비율이 8대2로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지금 100만 당원에 가까운 국민의힘 당심이 민심과 그렇게 크게 괴리됐다고 보진 않습니다. 조금 전에 그 자막으로 영남권 우리 당원 비중이 한 40% 되는 걸로 나왔는데 못지않게 수도권에서 40% 정도 되는 당원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 수도권에 집중된 당원분들의 당심은 민심과 같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반윤의 기치로 나온 게 절대 아니라는 점, 또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국정 3년을 성공시키기 위한 건전한 당정 관계를 만들기 위해 나왔다는 점, 이런 진정성들을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린다면 저는 1차 투표에서도 무난히 과반을 득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돼야 안정적인 리더십을 갖고 건전한 당정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이 질문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여론조사에서 압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다른 후보들이 있습니다. 특히 나경원 의원 얘기를 좀 해볼까요?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난 데 이어서 어제 충북과 대구 경북 당원들을 만나서 보수 적통을 강조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구자영 차장님, 네. 나경원 이제 후보죠. 후보의 입장에서는 보수 적통 이거를 내세우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전통적 지지층의 지지를 결집을 시키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해볼 만하다 이런 전략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경우에는 지난 연말에 갑자기 법무부 장관 하다가 구원투수로 호출된 사람 아닙니까? 예.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과 함께한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오랜 기간 20여 년 넘게 그 국민의힘과 함께 해온 나경원 의원이 보수 적자다, 보수 적통이다 이런 점을 지금 자신의 강점으로 내세우려고 한 것 같습니다. 앞서 이 전당대회 초창기만 하더라도 어대안이라는 얘기가 있었다라면 원희룡 그 전 장관의 참전으로 이 선거 구도가 복잡해졌고 또 한동훈 위원장이 지난 비대위원장 시절에는 구원투수 역할을 했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차기 대선을 향한 선발 투수가 되려고 출마한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보완제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로 자리매김된다라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사실은 후보들이 많아지면서 조금 더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그래서 당 입장에서는 흥행몰이를 좀 할 수 있는 데는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뭐 그 당 대변인 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여러 후보들이 백가쟁명식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비전과 철학을 바탕으로 우리 정당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겠다라는 말씀들을 진정성 갖고 말씀드린다면 그게 흥행에도 성공하고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뭐 원희룡 전 장관을 비롯해서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까지 출마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는 상황입니다. 그게 뭐 정치적으로 1차 과반 득표에 조금 부담스러워진 것 아니냐 뭐 그런 생각 가지고 이 선거를 치를 생각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최고위원 지금 더 후보자들도 정해지고 최고위원은 사실 그게 러닝메이트제는 아니거든요. 예, 저희 예. 그 당원 당규에. 그런데 저희에만 유독 러닝메이트가 누구냐 이런 관심들이 쏟는 있는 이유도 앞으로의 당정 관계가 원만치 않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희 측은 지금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장동혁 전 원내 수석 대변인 또 박정훈 의원이 러닝메이트 성격으로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고요. 예. 청년 최고위원도 진종호 비례대표 의원이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저는 사실 그래서 우리 측 말고 다른 캠프에서는 어떤 분들이 최고위원으로 함께 뛰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 그것도 눈여겨보시고 그 당대표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해 봅니다. 구장선님, 네. 최고위원의 숫자가 더 중요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그 이준석 대표 체제가 무너질 때 최고위원들이 다 사퇴를 하게 되면 이 자동으로 무너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선출되는 최고위원이 이른바 당대표와 가까운 사람이 과반을 넘게 최고위원이 된다면 안정적으로 지도부가 유지가 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선출되는 당대표와 뜻이 다른 최고위원이 과반이 넘는 다수를 점하게 된다면 최고위원들의 집단 사퇴로 이 당 지도부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는 당대표가 선출되는 것뿐만 아니라 최고위원의 성향도 앞으로 국민의힘 지도부의 운명을 가를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오후 2시에 한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인데 정 전 대변인님. 네. 오늘 한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선언문은 본인이 직접 작성을 네. 했을까요? 본인이 직접 쓰셨고요. 그러면 무슨 메시지가 담길까요? 우리 당이 어떻게 변해야 한다라는 메시지와 정치 혁신 방향 그리고 보수 정치의 재건 이런 큰 화두들이 그 출마 선언문에 담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 저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 지금 또 2시에 엠바고가 걸린 상태로 공개가 될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 섣불리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예. 보수 정치의 재건을 통해서 어떻게 정권을 재창출할 것이냐. 그것이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들이 담기지 않을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혹시 현안에 대한 이야기도 담길까요? 현안에 대한 건 뭐 당정 관계 같은 문제는 담겨 있을 수 있고요. 다만 뭐 최상병 특검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구성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출마 선언보다는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궁금증을 갖고 계시잖아요. 예, 궁금할 수밖에 없죠. 뭐 질문을 충분히 받아서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을 알아봤는데